안녕하십니까, 윤코치입니다. 네, 오늘은 전청조 씨에 대한 필적을 구했습니다. 참 어렵게 구했는데요. 이 필적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글씨는 거짓말을 못합니다. 우리가 사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예방이 중요한데요. 특히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회수에는 약 4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1억을 사기당한 경우 400만 원을 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.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요,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차용증을 써서 이렇게 문서로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의 또 글씨도 남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글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전청조 씨의 글씨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 자간의 여백이 거의가 없고 특히 행렬이 왔다 갔다 해서 줄을 하나 못 맞추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. 특히 이 히읗자를 봤을 때 어떨 때는 이 히읗자가 점을 하나 찍는 때도 있고요. 반대로 히읗자를 이렇게 세워서 보이는 글씨도 있습니다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이런 사람일수록 일관성이 없습니다. 이런 일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. 그 히읗자만 봐도 그때그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특히 이런 사람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글씨 자체가 봤을 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고 글씨가 이렇게 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.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경향은 약간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. 이런 사람일수록 특히 우리가 허푼쟁이들이 또 있습니다. 글씨가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. 올라가되 특히 옆에 글씨를 보면 이 글씨가 길수록 그 글씨가 끈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전청조 씨의 특징은 뭐냐면 글씨 자체가 이 옆에가 좀 긴 것이 거의 없어요.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. 이게 긴 게 있더라고요. 이쪽은 있지만 이쪽이 길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자의 글씨들을 보면 대부분 이 끈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. 끈기가 있어야지 부자가 되더라고요. 근데 전청조 씨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글씨가 옆으로 이렇게 긴 것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. 장자연 씨 같은 경우에 편지를 위조했던 그 전준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글씨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글씨가 그 사람이 쓰면요,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. 그래서 글씨를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사기꾼들은 특히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우리가 사귈 수가 있더라고요. 그 사기꾼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귀신같이 포착합니다. 그리고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경우가 많아요. 사기꾼들은 옷기만 스쳐도 굉장히 친한 것처럼 다가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죠. 대부분 소액을 빌렸다가 잘 갚으면서 신뢰 형성을 형성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글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반드시 차용증을 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어떤 사람이 의심스럽다면 우선 글씨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사람의 글씨 중에 자가는 자신과의 그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행가는 상대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전청조 씨는 상대를 배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이 행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어쩔 때는 넓게 떴다가 어쩔 때는 늦게 갔다가 실제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. 그래서 글씨는 무의식적인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.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시리즈로 많이 여러분들 글씨 심리학에 대한 시리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